특히 이제 고령자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예.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사님, 밖에 눈이 와요. 예,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이제 겨울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캐나다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 이민 왔을 때 사람들이 캐나다 너무 추워 막 이래서 걱정을 하갔는데 네.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올해도 눈이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네, 늦게 왔어요. 네. 네. 이렇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뭐 감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 오늘 저희가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폐렴은 왜 생기는 건가요? 폐렴은요, 폐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곰팡이, 그다음 바이러스들이 우리 폐 조직을 공격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염증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지 않게 백혈구들이 가서 싸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폐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 세포가 많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폐렴의 증상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폐렴의 주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폐렴은요, 폐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기침, 가래, 그 호흡곤란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객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염증 반응이다 보면 오한이나 발열 같은 것들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한하고 발열이 다 있으면 이제 폐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경미하게 그냥 슥슥 지나가는데 내가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기침이라던가 가래가 좀 들끓으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폐 쪽으로 안 좋으셔서 네.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은데 폐 조직이 손상되시는 분들 네. 있죠. 네. 저도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폐가 되게 답답한 것 같고 이게 좀 숨을 쉬면은 조금 가쁘게 쉬는 이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기인지 폐렴인지 이게 코비드인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침하고 이제 열나고 막 이렇게 춥고 이런 것들은 다 뭐 호흡기 질환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감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예, 보통 일주일 안에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열도 조금밖에 안 나요. 그리고 감기는 감기를 만드는 바이러스가 한 200종류가 되기 때문에 감기는 백신이 없어요. 좁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근데 독감은 다르죠. 독감은 열이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내는 거고요. 폐에 관련된 많은 손상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폐렴은 어떻게 다를까? 폐렴은 독감하고 비슷하게 열도 많이 나고 오한도 많이 나는데 가래가 많아요. 네, 염증 세포가 많아서 거기에서 면역 체계가 이제 발동을 해서 그걸 갖다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끈적끈적한 가래나 객담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만 이걸 뱉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딱 가래를 보면 누렇거나 탁하거나 이런 색깔이 뜨면 이거는 폐렴 증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폐렴도 그 균 자체가 이게 아니라 뭐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폐렴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폐렴구균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추워지는 때는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되셔요. 예. 그렇다면 이 폐렴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폐렴은 호흡기 계통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했을 때 호흡곤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 세포들이 그 폐 조직에 막 들러붙으면 세포가 이산화탄소를 들여서 산소하고 이제 교환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쎄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염증들이 흉막까지 전이가 되면요, 얘네들이 숨
쉴 때마다 너무 아파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열나고 기침하고 그다음에 여기 숨 쉴 때마다 아프고 계속 노랗게 객담이 나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요. 예. 특히 이제 고령자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예. 왜냐하면 객담이 나오고 이제 가래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힘이 세가지고 이제 염증세포가 있어 빨리 얘를 버려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염증세포에 대한 반응하는 백혈구가 수가 적어요. 예. 그리고 열도 막 나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 열도 별로 안 나. 그러니까는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꾸 무기력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서 의식이 약간 흐려지거나 약간 미열이 있고 기침도 조금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러면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가셔서 이제 폐렴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있었을 때는 항상 그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잘 보시고 병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폐렴도 어떻게 보면 기침이라든지 가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면 네. 폐렴도 옮기는 병인가요? 네, 옮기죠. 예, 이게 애취하면서 나가요.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폐렴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얼굴을 특히 코나 그런 것들을 만지는 거.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코를 파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 걸려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손 씻기. 예, 손 씻기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해서 내 면역 능력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잘 주무시고 면역에 좋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던가 단백질 같은 거 꼭꼭 챙겨 먹으셔야 되는 것들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절대 겨울철에는 얼굴에 손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폐렴에 저희가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제를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이 영양제가 폐렴에 어떤 효능들이 있나요? 먼저 커큐민부터 설명을 할게요. 커큐민은 우리가 항염증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 갖다가 버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큐민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몸에 지금 균들이, 폐렴균들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잘 싸워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항산화력도 굉장히 높아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당뇨, 혈당도 좀 낮춰주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당뇨약을 이미 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얘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담즙이 있어야지만 얘가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낭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브로멜라인이에요.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잖아요. 브로멜라인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폐렴에서 가장 기본적인 증상, 객담, 가래 이런 것들을 묽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도 브로멜라인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건 어린애들은 먹으면 안 되나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렇고요. 근데 어린이들부터는 먹을 수 있고요. 네, 먹을 수 있고요. 우리 막내를 먹여야 되나? 네, 그리고 또 코가 이제 기관지 같은 게 부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증을 제거해주면서 가라앉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로멜라인을 드시는 게 좋은데 언제 먹어라? 전에 식전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저희 PD입니다. 예, 브로멜라인은 식전에 드셔야지 그 효과가 있고요. 식후에 먹으면 그냥 단백질 소화 효소예요. 그래서 그런 염증을 제거하는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전에 꼭 까먹지 말고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같이 드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NAC. NAC는 N아세틸시스테인이잖아요. 강력한 항산화제. 예, 우리 몸에서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 가장 꼽히는 게 글루타치온인데 글루타치온의 전구체. 그래서 우리 몸에 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글루타치온을 바꿔가지고 거기와 싸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강력한 항산화제여서요. 우리 혈액을 되게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COPD라고 해서 얘네들은 폐 조직에 끈적끈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포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숨 쉬는데 세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천식 같기도 하겠네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인공호흡기까지도 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COPD가 있으신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세요.
드세요. 네, 그래서 뭐 열량 같은 걸 측정을 할 때도 COPD 분들 좀 더 많이 드세요. 좀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드네. 그럴 때 이 NAC 같은 경우는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찌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폐를 깨끗하게 해주고 가래와 객담도 없애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기가 훨씬 더 편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깨끗해지는 건 덤일 수 있고요.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병원을 잘 못 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집에 영양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많아요. 이거 해도 이게 좋으면 이걸 먹어야 돼서 엄청 많이 해놨는데 이것도 구비를 해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겨울에 여기를 딱 넣고 여러분들도 이게 폐렴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영양제들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